그 발달 상황에 맞는 놀이 도구들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걸 함께 잘 상호작용해 줄 수 있는 어른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정우의 놀이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했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엄마가 뭐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징징거리면서 약간 떼부렸던 모습이 살짝 있었던 우리 정우였는데 그걸 이제 OX판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아이가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었고 또 왜 우리가 뽀로로 밥 먹여주는 거 하니까 훨씬 밥도 잘 먹고 지금 아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많이 사용해 보셨죠? 아까처럼 그 하시는 거. 그럼요. 같이도 먹여도 보고 저는 이렇게 손가락 인형 이렇게 이용해서 같이도 먹여보고 많이 했죠. 그래서 보통 집집마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대소변 훈련할 때도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갖고 들어가서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실물 교육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건 효과가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아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자꾸 차근히 앉아서 같이 밥 먹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시켜주시는 것도 좀 습관 훈련으로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OX 하시는 것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에게는 이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 인지 발달 단계가 성인하고 상당히 다른 수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삐아제라는 학자는 이 아이들을 어떤 식이라고 얘기하면 인지적인 이방인이다. 아동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다른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것만 갖고 이거는 지금 통제가 된 게 아니고요. 사실 오정태 씨가 그런 다음에 아빠랑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상호작용을 하는 걸 통해서 TV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있네. 이런 것들 아이가 알게 되면서 TV에 대해서 더 징징거리는 게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아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재미있게 상호작용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기 조절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주 좋은 공부를 우리에게 오늘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제한 행동 정하기 리스트? 그 부부간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 서로 이제 좀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데요. 이건 이제 아이 행동으로 이번에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거는 각 방으로 들어가서 따로 작성해서 갖고 와라. 이거였어요.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으셔가지고 그냥 노트를 그냥 이렇게 놓으시고 그냥 마주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가 더 많네, 내가 더 많네. 이렇게 서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개입이 좀 많이 맞아요. 방법을 잘 모르면은 부작용이 좀 썰렁해져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오정태 씨 난 애 잘 키울 것 같다니까 부인께서 막 목소리가 나는 못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간에는 사실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사소통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좀 각자 떨어져서 작성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갖고 오셔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하나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왜 이걸 적었니? 이거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왜 적었니?라는 서로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는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특히 남편들은 그러면 다시는 손도 안 대려고 할 겁니다. 부인들이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해도 요거도 먹고 안 해도 요거도 먹는데 그거 왜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좀 간결하게 서로 일단 헤어져서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 거기에 대한 비판하지 마시고 지울 것만 그냥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것이 효과적으로 좀 사용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키즈 카페에서 이제 오정태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TV를 보여주면 정말 편하기는 한데 이렇게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이게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몸 편하자면 TV나 틀어주고 뭐 책이나 좀 읽어주고 자고 이러면 되지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려서 노는 시간 이 상호작용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데요.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들은 어린아이들은 상호작용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애 들고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놀이란 말이죠. 놀이죠. 그래서 놀이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놀이를 통해서 상호작용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이 놀이를 통해서 마음과 두뇌가 창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연구들을 봤더니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마음을 나누는, 정서를 나누는 상호작용을 할 때 심장박동수를 같이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심장박동수가 같이 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서를 교류하고 같이 놀이하는 거는 정서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이 생물학적인 것도 함께 교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도 발달하고 그리고 두뇌도 같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정서 조절이라고 하는 대뇌 기능이 좀 촉진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아이하고 자꾸 마주 앉아서 놀이하고 심장박동수를 좀 같이 나누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언어 발달 촉진될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교류하게 되니까 서로 의사 전달을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하게 되겠고 그러면서는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리더십도 좀 생기게 되고 근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어떻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다라는 부모 효능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예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정태 씨 가족 얘기를 하면서 늘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 바로 우리 정우 엄마의 마음, 심리였잖아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남편은 다 잘하는데 저는 좀 이런 걸 잘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정우가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다 내 탓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이 자신감을 좀 북돋아드려야 될 부분을 오늘 놓치지 말고 꼭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우 사실은 우리가 이제 5분 특강에서 뭐 애착에 대한 거, 좋은 엄마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정우 어머님 때문에 제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몇 가지 오해를 좀 갖고 계셨는데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머님들이 정우 어머님 같은 심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지를 좀 보셔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양육이 힘든 엄마들의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네. 발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정우가 그 뽀로로 가지고 놀이를 이제 많이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 정우가 아직은 역할 놀이를 복잡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엄마가 얘가 이 정도만 복잡한 걸 TV나 이런 걸 보니까 할 수 있던데 이렇게 엄마가 만일에 발달에 대해 잘 모르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왜 놀이를 잘 못하지? 얘가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얘가 내가 뭘 잘못 키운 건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괜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시게 되면서 더 막 개입하고 간섭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얘는 이제 역할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엄마가 그걸 발달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너무 간단한 것만 자꾸 시키면 아이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아이가 산만한가? 이제 엄마들은 이제 이런 걸 좀 걱정하시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잘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 그 몇 살이라면 그 시기에는 뭘 할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정호가 키즈 카페에서는 막 돌아다녔지만 실내 놀이터에서는 너무너무 놀이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그 연령에 맞는 그 어떤 놀잇감들이 집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쓸데없는 죄책감을 좀 덜 가지실 수 있다. 예, 이걸 좀 제가 말씀을 꼭 이 말씀은 제가 별표 치고 싶어요.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모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엄마가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가에 대한 자신의 양육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간간히 여기서 몇 가지 뭐 어머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했지만 어렸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우리 엄마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다면 난 지금보다 더 잘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네,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는 내가 절대로 내 아이에게 눈을 떼지 말아야지.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아이한테 좀 해주게 되거든요. 강박관념이나 피해의식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가 놓치면 내가 경험했던 이런 가슴 아픈 이런 좌절감을 애들 경험하게 될까 봐.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자꾸 목표를 세우시게 돼요. 24시간 내내 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애 욕구를